선물 줘놓고 5천만 원에 아니 선물값이 5천만 원이에요, 오윤성 교수님? 사실 이제 선물 값이 5천만 원이 아니라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뜯긴 돈의 합계가 5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하하. 예. 그래서 이제 2017년 10월에 이제 50대 공무원이라는데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과거에 함께 어울리고 있던 그 임용 동기의 그 여동생 50대라고 하는데 한 13년 만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허허. 그런데 원래 같이 임용했던 그 동기는 2004년도에 사망을 했으니까 아이고, 네. 그 사람의 여동생으로 이제부터 연락이 온 거죠. 네. 그런데 그 여성이 바로 이 그 공무원에게 춘천으로 한번 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춘천으로 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자기 그 우리 아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받아가지고 어허. 뭔가 이제 검사를 한 명 좀 소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이 공무원이 거절을 합니다. 아. 거절을 하는데 글쎄요 그 상황에서 이 여성이 제가 만든 그 팔찌인데요 이 목걸이하고 좀 한번 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팔찌 2개, 목걸이 1개, 머리핀 1개, 브로치 1개, 와인 1병 이것을 선물이라며 그 공무원에게 건넸는데 네. 글쎄요 그걸 왜 이유도 없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좋은 의미에서 받았는데 나중에 본인이 5천만 원을 뭔가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까지만 들으면 물론 저 와인이 뭐 수백만 원짜리 와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만든 팔찌, 목걸이, 브로치, 머리핀 이걸 선물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여성이 선물을 했죠. 근데 이 선물한 이후에 여성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허. 이 여성이 해당 공무원에게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했지라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 위반됐으니까 신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법 위반했으니까 파면되고 그러니까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감옥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협박을 시작을 했고요. 네. 이렇게 협박을 당하니까 공무원이 이 여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을 받아야지 라면서 나에게 3,500만 원을 준다면 내가 없었던 일로 해주고 아니면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데요, 이 협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 여성의 SNS 메신저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년 만에 만나서 나한테 너무했죠.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없고 기자 한 명 소개도 안 해주고 내게 100만 원어치 이상 가져가고 와인은 좋은 거라면서요. 저에게 뭐 해주셨죠? 라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면서요. 월요일 청와대 수석에게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간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 녹음으로 증거는 충분합니다. 파면되어 학교 한번 다녀오세요. 또 다시 라는 감옥이라는 은어의 학교를 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추운 날 교도소에 있으면 얼마나 춥고 고독할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이 관련해서는 백성문 변호사님이 전문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란법 관련해서 책도 쓰셨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런 이 저촉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 협박하는 여성이 김영란법을 잘하네요. 아 그래요? 여기 딱 그 얘기하죠. 내게 100만 원어치 이상 가져가고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형사처벌의 기준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이동훈 제 대변인도 골프채 가격이 중고니까 싸네 안 해 이 얘기가 나오는 게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예전에는 뇌물죄가 되려면 이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의 직무 청산서를 위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100만 원이 넘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처벌하겠다가 이제 어찌 보면 김영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니까 지금 이 협박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선물을 받긴 했는데 김영란법은 100만 원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협박에 이제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여성이 계속해서 파면대에서 학교 그 은어 학교를 쓰면서 감옥을 다녀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그러면 진짜로 구속돼서 감옥도 가고 그러는 저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줬던 만들었던 팔찌 2개, 목걸이 1개, 와인 1개 100만 원 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무슨 감옥을 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선물을 받은 내역을 이 과정을 좀 보면 이게 뭔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부탁했는데 거절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가져온 선물이나 드릴게요. 이거는
징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이제 왜냐하면 공무원이 어쨌건 어느 정도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면 이게 무슨 파면돼서 감옥 갈 만한 사안은 아닌데 네.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레 겁을 좀 먹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좀 싶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이요. 진짜로 청와대 수석을 알겠어요? 다 허풍이지. 그런데 청와대 수석, 뭐 파면, 감옥 이렇게 쉴 새 없이 공세를 취하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3,500만 원 진짜 줬을까요? 돈 보냈습니다. 세상에. 피해자가 왜냐면은 이 여성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돈 안 보내면 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어머, 재차 세상에. 위협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게다가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돈으로는 부족하다. 이 고인이 된 우리 오빠의 이장비가 필요하니까 1,500만 원을 더 보내라라고 요구를 하게 된 건데요. 그럼 1,500만 또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아, 세상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피해자가 피해 입은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영란법의 전문가이신 백성문 변호사님께 이 정도로 5천만 원 뜯길 정도 지금 중한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에요. 아닌데 진짜 지레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협박을 했던 여성이 이제 어찌 보면 좀 겁날 만한 뭐 아까 청와대 수석을 뭐 안 해. 아니 청와대 수석 알면 그 사람한테 검사 소개시켜 달라 그러지 왜 여기 와 소개시켜 달라 그랬을까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 위해를 갈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공무원 오래 생활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그만두거나 혹시 뭐 명예가 훼손되거나 파면되거나 혹시라도 이거 진짜 감옥 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과도한 걱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뭐 내가 나중에 뭐 그 고소해가지고 뭐 감옥 보낼 거야 아니면 뭐 3,500만 원 내놔 할 때 바로 경찰서로 갔으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본인 스스로 너무 소위 말해서 캥기거나 걱정하거나 이게 과도하다 보니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다소 이해가 되지 않게 네. 5천만 원 정도까지 피해 금액이 갔던 것 같습니다. 피해 금액이 5천만 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이 사건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 액수가 5천만 원인데 하나도 변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이 공갈 관련 전과가 또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엄벌이 불가피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고요. 이 징역 1년 선고 1심 재판부에 대해서 여성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항소를 했는데 항소해서 올라갔던 2심 재판부에서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라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아이고 그동안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문제될 상황은 이 만들지 않는 것도 상책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